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독성 간염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독성 간염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요. 이게 바이러스가 아니고 어떤 약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천연물, 우리가 좀 성분이 불분명한 그런 천연물에 의해서 그 간세포의 손상을 받는 거라 그랬죠.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 같으면 이게 간단합니다. 바이러스 같으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우리 몸에서 피 검사를 해가지고 검출을 하면 진단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약물은 뭐 그렇게 검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천연물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어떤 식으로 손상이 일어나는지도 각각의 어떤 약물이라든지 천연물에 따라 다 다르고요.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뭐 피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지금까지 없습니다. 예,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냐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. 이걸 이제 뭐 어떤 이제 A라는 그런 약물이라든지 천연물을 먹고 이제 이 간수치가 확 올랐어요. 그러니까 독성 간염이 생긴 거죠. 이 간염이 생겼다가 좋아졌어요. 좋아졌는데 다시 이제 A를 투여를 해보는 거예요. 재투여. 재투여를 해본 다음에 이게 다시 간염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. 이때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해야 되겠죠. 뭐 다른 것도 안 먹고 다 검증된 것만 먹는 상태에서 얘를 딱 먹었더니 간염이 생기더라. 이러면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겠죠. 이 A라는 어떤 약물에 의해서 생긴 독성 간염이구나.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, 우리가? 이렇게 못 합니다.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. A에 의해서 이미 간염이 생긴 게 의심이 되는 상태에서 얘를 다시 투여를 해서 이걸 다시 일으켜 본다? 이거는 지금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이렇게 하다가 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막 디컴펜세이션이 일어나면 어떡해요. 예, 간 기능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? 예,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진단법이 이런 경우에 아주 좀 이게 좀 모호한 측면이 많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로 생각을 하냐면 점수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. 점수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 그 항목들에서 점수를 부여를 해서 몇 점 이상이면 이게 거의 확실하다. 몇 점 이상이면 가능성이 높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점수 체계가 있고요.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루캄이라고 해요. 루캄 점수 체계를 이용을 합니다. 루캄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. 그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. 제가 몇 점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. 어떤 항목이 있는가 정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증상 발현까지의 기간입니다.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약을 먹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간염이 발생했느냐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멀다면 솔직히 그거는 뭐 그 기간이 뭐 그게 이제 그 약물에 의해서 생긴 거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. 그래서 기간 어떻게 잡냐면 5일에서 90일 잡습니다. 요 정도 사이에 발생했다면 그건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연관성을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끊었어요. 이제 의심되는 약을 끊었으면 이 ALT, 이 간 수치가 떨어져야 되겠죠. 예. 이게 떨어지는 양상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이게 빨리 떨어지면 더 그 연관성이 강하게 있다는 걸 시사하겠죠. 빨리 감소하면. 그리고 이게 좀 늦게 감소를 하면 뭐 연관성이 그래도 있긴 있지만 빨리 감소하는 것보다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겠죠. 그리고 또 아예 뭐 감소를 안 해. 감소가 없어. 이러면 정말 이게 약 때문에 생긴 거야? 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요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성 간염이 더 잘 발생하는 어떤 위험군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독성 간염이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한테서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서 더 잘 생기냐면요.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, 알코올 또는 고령,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분들한테서 이 독성 간염이 더 잘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독성 간염의 가능성이 좀 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동반 투여 약물인데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약만 먹은 게 아니라 뭐 A라는 약만 먹은 게 아니라 B라는 약을 같이 먹은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A 때문에 생겼는지 B 때문에 생긴 헷갈리죠.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. 뭐라고 해야 될지.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.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. 다른 원인이 있느냐.
그러니까 뭐 다른 원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A형 간염이라든지 B형 간염, C형 간염 여러 가지가 있죠.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. 혹은 뭐 알코올, 그다음에 또뭐 허혈성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. 허혈성. 그러니까 뭐 계속 최근에 혈압이 계속 낮았거나 뭐 이런 거, 최근에 이제 저혈압 병력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허혈성으로 간 손상이 왔을 수도 있는 거고. 또 이제 이거 말고요. 또 좀 드문 바이러스들, CMV 이거는 뭐 굉장히 드뭅니다. EB 바이러스, E형 간염 바이러스, 그다음에 HS 요거는 이제 허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,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이런 이제 그 간염을 일으키긴 하지만 평상시에 잘 볼 수 없는 이런 걸 쭉 다 검사를 합니다. 쭉 다 검사를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간의 구조적이나 뭐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검사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건 이제 초음파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뭐 CT, MRI 이런 검사를 해야 되겠죠. 이런 검사를 쭉 해가지고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쭉 다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원인이 있으면 일단 이런 독성 간염보다는 그 원인을 먼저 좀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. 물론 뭐 스코어를 다른 걸 다 봐야 되겠지만, 그래서 이런 다른 원인이 없고 이런 증상 발현까지의 기간이라든지 투여 종료 후에 ALT가 빨리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조금 더 독성 간염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이 약물이 투여한 약물이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미 정보가 많이 쌓인 경우가 있어요. 이 약물 투여해봤더니 간독성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정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거는 그 약물에 의해서 일어난 독성 간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아무 정보가 없으면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거에 대해서 높은 스코어를 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재투여를 했을 때 간 수치가 더 올라가는지 보면 확실하게 알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딱 그걸 검사해가지고 우리가 독성 간염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검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룩함 점수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